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을 넘어 인생의 활력소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떠나는 여행이 늘 즐겁고 설레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60세 이후의 여행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몸의 변화와 생활 습관, 건강 상태, 그리고 성향까지 모두 달라지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흔히 기대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 왜 반드시 좋은 선택만은 아닌지, 특히 60세 이후에 왜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지를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여행을 준비할 때 많은 시니어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랜 친구랑 같이 가면 즐겁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길을 나서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 차이 때문에 일정이 어긋나기도 하고 식사나 숙박 선택에서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여행은 즐거워야 하지만 이런 갈등이 쌓이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로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갈등은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 건강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60세 이후 친구와 여행할 때 왜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친구와 갈지, 가족과 갈지, 아니면 혼자만의 여행을 선택할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0세 이후라고 해서 여행의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즐거움을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그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60세 이후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체력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체력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여전히 하루 종일 걸으며 관광지를 누비는 것이 즐겁지만 또 다른 분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 통증이나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체력으로 함께 움직이니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작은 차이가 곧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여행의 흐름을 깨뜨립니다. 한 사람은 쉬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할 때 일정은 꼬이고 서로 불편한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또는 조금 더 걸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라는 생각이 쌓이면 여행의 즐거움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 위험입니다. 체력이 약한 친구가 무리해서 따라가다가 심장이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소화장애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 중 응급 상황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의외로 흔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 여행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가고 싶은 곳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체력에 맞지 않는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다가는 여행 전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고향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떠나는 설렘이 컸지만 막상 일정이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분은 활발하게 걸으며 이곳저곳을 다니고 싶어 했고 다른 한 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자꾸 뒤처졌습니다. 결국 서로 불만이 쌓였고 여행 후에는 마음의 골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체력 문제였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이지요. 이런 갈등을 줄이려면 출발 전에 반드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체력에 맞춘 일정을 짜야 합니다.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관광지 방문 횟수, 휴식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일정 중 일부를 각자 개별적으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체력과 건강을 무시한 여행은 누구에게도 즐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행은 체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친구와 함께 떠난다 하더라도 서로의 체력을 존중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식습관과 건강관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과 건강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식사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체로 웃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고혈압, 당뇨, 소화장애, 위장질환, 알레르기 등 건강 문제로 인해 식습관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여전히 매운 음식과 기름진 고기를 즐기지만 다른 친구는 나트륨과 지방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는데 다른 분은 자유롭게 간식이나 술을 즐기는 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여행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제로 여행 중 식사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왜 이렇게 음식을 가려야 하느냐고 답답해하고 다른 쪽은 내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결국 함께하는 식사가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지 못하면 여행 내내 긴장감이 쌓이고 친구 사이의 정까지 상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건강에 실제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 제때 식사를 못하거나 알레르기를 가진 친구가 음식을 잘못 섭취하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일본 온천 여행을 함께 갔는데 한 분은 회와 초밥을 즐기셨지만 다른 한 분은 날 음식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셨습니다. 식당을 고를 때마다 갈등이 생겼고 결국 여행 내내 불편한 마음이 쌓여 돌아온 후에는 서로의 연락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습관의 차이는 단순한 메뉴 선택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 전에 서로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을 솔직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어떻게 할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음식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를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행지에서 식당을 선택할 때도 이런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식사를 함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아침이나 점심 정도는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저녁은 함께 모여 즐기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정하면 훨씬 편안합니다. 요즘은 여행지에서도 건강식을 찾기 쉬우니 미리 맛집을 검색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여행의 목적은 음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건강을 존중하고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와 이해가 결국 여행 전체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취향과 여행 목적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취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타협이 쉽지 않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 네가 가고 싶다니 가자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선호가 분명해져서 쉽게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자연과 풍경을 즐기고 싶어하고 또 다른 분은 역사와 문화 체험에 더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쇼핑을 즐기고 싶어 할 수도 있지요. 이런 취향의 차이는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종일 산책과 등산을 하고 싶은 친구와 박물관이나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은 친구가 함께 여행한다면 어느 쪽도 충분히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숙소 선택이나 이동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한 친구는 고급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을 원하고 다른 친구는 비용을 아끼며 이동에 중점을 두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친구와 제주 여행을 갔다가 이런 문제로 크게 다투신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은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원했고 다른 한 분은 시장과 카페 탐방을 원했습니다. 일정 내내 양보와 타협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서로 불만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혼자 갔으면 더 즐거웠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서로의 취향과 목적을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양보가 필요하지만 일정 중 일부는 각자 원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자유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오히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행의 성공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네 번째 이유, 이번에는 결정권과 여행 계획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결정권과 여행 계획을 둘러싼 의견 충돌입니다. 60세 이후 여행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결정을 맡기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조율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선호와 생활 습관이 뚜렷해져서 결정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에는 식사 장소, 숙소 선택, 관광지 방문 순서, 이동 경로, 일정 속도 등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 친구는 역사 유적지 탐방을 우선시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친구는 편안한 휴식을 중심으로 일정을 잡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작은 의견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 내내 긴장과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체력과 건강이 민감한 시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크게 쌓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하는데 왜 내 의견은 무시되지?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여행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고 피로감과 불만만 남게 됩니다. 결정권 충돌은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라도 여행 중 작은 의견 차이가 쌓이면 돌아와서도 미묘한 감정의 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계획과 역할 분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숙소와 식사를 결정하고 다른 누군가는 이동 경로와 관광지를 책임지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전부터 일정과 목적을 공유하고 일부 활동은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정권 충돌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지인을 통해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은퇴 후 친구 3명과 함께한 유럽 여행에서 출발 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모든 결정을 매일 논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의견 충돌과 우유부단함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서로 불만이 쌓여 여행 자체가 피로와 스트레스로 남았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친구 그룹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일정 중 일부 자유시간을 보장함으로써 훨씬 더 즐겁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행에서 결정권 문제는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전체 여행 경험과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60세 이후 친구와 여행을 떠날 때는 누구의 의견을 우선시할지, 어디서 타협할지를 미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지출 방식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 구조와 생활비, 그리고 경제적 여유는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와 여행 비용을 나누거나 조금은 부담스러워도 즐길 수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경제적 차이가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고급 호텔과 맛집을 선호하며 조금 더 지출하는 것을 개의치 않지만 다른 친구는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선택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여행 중 작은 의견 충돌로 시작해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부담이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와 연결됩니다. 저의 지인 중 한 분은 친구와 강원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숙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 명은 편안한 호텔을 원했고 다른 한 명은 모텔을 예약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선택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고 여행 초반부터 분위기가 경직되어 여행 내내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흔하며 여행 경험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사전에 예산과 지출 계획을 명확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숙박, 식사, 교통, 관광 등 주요 비용 항목을 정리하고 각자의 지불 방식을 존중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여유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예상치 못한 병이나 사고 발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상태는 불규칙해지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증상이 여행 중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피로, 심장질환, 관절 문제, 혈압 이상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여행 중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 한쪽이 병이나 사고로 도움을 필요로 하면 여행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친구를 돌보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부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동행한 사람 전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행 일정은 불가피하게 변경되고 원래 계획한 즐거움은 줄어들며 긴장과 불편함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응급진료, 약품 구입, 병원 방문 등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소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유인 예상치 못한 병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여행에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조금씩 변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증상도 여행 중에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소화불량에서 시작해 피로, 관절 통증, 혈압 문제, 심장 질환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 한쪽이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도움을 필요로 하면 단순히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행한 친구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지요.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응급 상황을 처리해야 하며 때로는 의료시설을 찾아 이동하거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행의 즐거움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친구들과 국내 여행을 계획한 A씨 그룹은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덜 쓴 한 친구가 여행 도중 무릎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일정 전체가 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를 돌보며 이동 경로를 바꾸고 병원을 찾아야 했고 결국 계획했던 관광지는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여행 후에도 미묘한 피로와 불편함이 남아 관계에 약간의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여행 전부터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약과 응급처치 도구를 준비하고 여행지에서 가까운 의료시설 위치를 확인하며 보험 가입 여부까지 미리 점검하면 좋습니다. 또한 여행 일정은 무리하지 않고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춘 계획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는 여행의 즐거움을 좌우하는 큰 요소입니다.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즐거운 여행이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변할 수 있으며 친구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여행에서는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미리 계획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일곱 번째 이유는 사소한 불편함이 누적되어 관계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행 중 생기는 작은 불편을 웃음으로 넘기거나 이해로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불편도 쉽게 쌓이고 큰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행 중 작은 불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정 속도의 차이, 식사 선택의 차이, 숙소 환경에 대한 불만, 이동 방식의 불일치 등 사소한 요소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심코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게 신경 쓰이는 문제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이런 작은 불편이 쌓이면 단순한 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행 중 긴장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서두르지? 또는 내가 원하는 식사를 못 먹다니 불편하다와 같은 생각이 반복되면 서로에게 점점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결국 작은 불편이 쌓여 전체 여행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력, 건강, 취향,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소한 불편 하나가 여행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친구 관계가 원만하더라도 이런 작은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면 여행이 끝난 후에도 미묘한 감정의 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출발 전부터 서로의 성향과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작은 불편에 대해선 관대하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중 일부는 각자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거나 예상되는 불편 상황을 미리 조율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여행의 성공은 단순히 장소와 경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소한 불편을 넘어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60세 이후 친구와 떠나는 여행에서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6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인 사소한 불편함이 누적되어 관계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력 차이, 식습관, 취향, 결정권, 경제적 부담, 예상치 못한 병과 사고 문제는 각각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이러한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여행 전체의 분위기와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속도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산책을 하고 싶은 친구와 카페에서 여유롭게 쉬고 싶은 친구가 함께 움직이면 서로의 속도에 맞추느라 불편함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느껴지지만 반복되면 왜 나는 항상 맞춰야 하지? 혹은 왜 조금만 느긋하게 가지 않는 거지? 라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식사와 관련된 불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친구가 건강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반면 다른 친구는 자유롭게 음식을 즐기고 싶어 한다면 식당 선택과 메뉴 결정 과정에서 긴장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도 이런 작은 갈등이 반복되면 여행 내내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 관계에도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숙소나 이동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친구는 편안한 호텔을 원하지만 다른 친구는 예산을 고려해 모텔을 선택하고 싶어 할 경우 작은 불편이 쌓여 여행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여행을 마친 뒤에도 서로에게 남는 것은 즐거움보다는 피로감과 사소한 불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부터 서로의 성향, 체력, 취향,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불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일정 중 일부는 각자가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시간을 배치하고 이동거리나 식사 방식 등 사소한 부분까지 미리 조율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는 작은 불편을 크게 확대하지 않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여유와 상대방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쌓이면 여행의 즐거움은 훨씬 커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과정이 바로 성숙한 여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60세 이후 친구와 여행을 떠날 때 사소한 불편함이 누적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불편함이 쌓이더라도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이유, 즉 체력 차이, 식습관과 건강관리 차이, 취향과 여행 목적의 차이, 결정권과 여행 계획의 충돌, 경제적 부담과 지출 방식의 차이, 예상치 못한 병과 사고, 그리고 사소한 불편함 누적은 모두 60세 이후 친구와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염두에 두고 여행을 준비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즐겁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와 떠나는 즐거움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과 건강, 경제적 여유, 취향과 성향까지 세심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행을 계획할 때는 누구와 떠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자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여행을 즐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라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여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즐거움과 안전, 그리고 관계를 모두 지키는 여행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60세 이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여행의 목적과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단순한 모험이나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건강과 안전,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여행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방식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배려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여행을 계획할 때 출발 전 서로의 기대와 목적을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친구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싶어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는 역사나 문화 체험에 집중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미리 알고 조율하지 않으면 여행 도중 작은 갈등이 쌓이고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체력적, 건강적 문제를 고려해 일정과 속도를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걷고 관광지를 탐방하는 일정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 일부 일정은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휴식 시간을 충분히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체력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차이 역시 여행의 즐거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지출 방식과 예산 범위를 미리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비용 분담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이나 식사 선택 시 각자의 경제적 여유와 선호를 존중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사고에 대비해 응급 상황 계획과 보험 가입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가까운 의료시설을 확인하고 필요한 약품과 응급도구를 준비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줄이고 여행 경험을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소한 불편함이 쌓이지 않도록 마음가짐과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 중 발생하는 작은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긴장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속도 차이나 식사 선택, 숙소 환경에 대한 작은 불편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60세 이후 친구와 여행을 계획할 때 핵심은 단순히 장소와 활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 건강, 경제적 여유, 취향, 목적, 그리고 작은 불편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준비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동행자가 즐거움과 안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여행은 단순히 보는 즐거움이나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작은 불편을 넘길 수 있는 여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선택까지 포함될 때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여행이 됩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여행을 즐기면서도 관계와 건강을 지키는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신체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활동이 됩니다. 체력 차이, 건강 상태, 경제적 여유, 취향과 목적, 결정권, 그리고 사소한 불편함까지 하나하나가 여행의 질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60세 이상 친구 4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즐겁게 출발했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체력과 취향, 식습관 차이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명은 오름을 오르며 경치를 즐기고 싶어 했지만 다른 친구는 체력 부담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식사 시간과 메뉴 선택에서도 의견이 달랐고 결국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서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 경험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행을 즐길 수 있지만 준비와 배려가 없다면 즐거움이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반대로 또 다른 그룹은 미리 역할을 나누고 체력과 취향을 고려해 일정의 일부를 자유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숙소와 식사 선택, 이동 경로 등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율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행 내내 즐거움과 편안함이 유지되었고 친구 간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60세 이후 여행의 핵심은 계획과 유연성의 조화입니다. 계획이 너무 빡빡하면 체력과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자유롭다면 갈등의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일정과 활동을 사전에 조율하면서도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행 중에는 서로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작은 불편을 크게 확대하지 않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가짐은 여행을 즐겁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행에서 발생하는 체력적, 경제적, 취향적 차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경험은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스트레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60세 이후에도 여행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여행보다는 건강과 안전, 그리고 친구 관계를 모두 고려한 준비된 여행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여행 전 충분한 대화와 계획 조율, 역할 분담, 자유시간 확보, 경제적 합리성, 비상 상황 대비, 그리고 작은 불편에 대한 관대함이 바로 그 준비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와의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 배려, 여유, 안전까지 모두 포함될 때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이 완성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7가지 이유와 여행 준비 방법을 정리해보면 60세 이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준비와 서로에 대한 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체력과 건강, 식습관과 취향, 결정권과 경제적 여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그리고 사소한 불편함까지 하나하나를 고려하는 여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동행자가 즐거움과 안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전 충분한 의사소통은 필수입니다. 서로의 기대와 목적을 명확히 공유하고 일정과 활동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며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확보하면 갈등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등산과 자연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그 일정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친구가 휴식과 카페 탐방을 선호한다면 자유시간을 활용해 각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력과 건강을 무시하지 않고 일정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활동적인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면 이동 거리를 줄이거나 휴식 시간을 충분히 넣고 필요시 각자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사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 식사, 교통, 관광 등 주요 비용 항목을 공유하고 지출 방식과 예산 범위를 조율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대비해 여유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사고에 대한 대비 역시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약품과 응급처치 도구를 준비하고 여행지에서 가까운 의료시설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나와 친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중에는 작은 불편을 크게 확대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정 속도, 식사 선택, 숙소 환경 등 사소한 차이를 존중하며 양보하는 마음가짐만으로도 여행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여행은 단순한 장소와 경험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 배려와 이해, 안전과 건강까지 모두 포함될 때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60세 이후 친구와 여행을 떠날 때 주의해야 할 7가지 이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행을 더 즐겁고 안전하게, 그리고 친구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다녀오기 위한 지혜로운 준비와 배려입니다. 체력과 건강, 식습관과 취향, 결정권과 경제적 부담,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사소한 불편함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려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친구와 여행을 떠날 때 주의해야 할 7가지 이유와 이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행은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떠나면 예상치 못한 불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력과 건강, 식습관, 취향, 결정권, 경제적 부담,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사소한 불편함까지 하나하나가 여행의 질과 안전,
그리고 친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0세 이후 여행은 단순히 장소와 활동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세심한 계획과 배려, 그리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체력과 건강을 고려한 일정 조정, 경제적 부담과 지출 방식의 조율, 취향과 목적의 공유, 예상치 못한 병과 사고 대비, 그리고 작은 불편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의 핵심입니다. 여행 중에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자유시간을 포함한 유연한 일정을 구성하며 사전에 충분히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배려가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와의 여행을 충분히 즐기면서 건강과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여행의 성공은 단순히 관광지나 경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 배려, 이해, 그리고 작은 불편을 넘어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행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한 준비와 배려로 스트레스 없는 안전한 여행을 만들어 가세요.